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합격을 앞당기는 해커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의 연미정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은 마음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 한국사 시험이요. 그전에 뭐 여러분들 관심 사실 그렇게 많이 없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학창 시절에 나는 암기 과목이어서 한국사는 정말 싫다. 나는 이과생이어서 너무너무 하기가 싫었던 과목인데 이거 내가 이제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이 돼버렸습니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간단하게 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좀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이게 뭐 국민시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1년에 시험을 뭐 50만에 육박하는 이 수험생들이 이 시험을 응시하고요. 뭐 접수할 때마다 마비가 될 정도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시험 응시하고 계신데 뭐 보시면 각종 공무원 시험에 응시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뭐 교원 임용이라든지 아니면 5급 공채라든지 이런 자격 시험으로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저 뭐 현장에서도 지금 제가 공무원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뭐 한국사 시험이 그 전에 이제 자체적으로 실시됐던 그 시험이 이렇게 이제 인증 시험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이제 7급 공무원 같은 경우도 요 한능검을 반드시 좀 따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일부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서도 채용이나 또 승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 됐고 또 사관학교, 육해 공군의 사관학교 입시 가산점이 또 부여되는 시험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다들 이렇게 이 영상을 클릭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차라리 이 한국사를 처음부터 나는 그냥 한능검 시험을 따겠다라고 하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끌고 가는 방향성대로 잘 쫓아오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전에 공무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서 한국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내가 이걸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가 좀 혼동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평가 등급이랑 문항수를 먼저 우리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 클릭하고 오실 때는 이제 아마 이제 심화인 줄 알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기존의 시험의 종류의 체제가 지금 심화와 기본으로 이런 식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응시하실 시험은 요 심화입니다. 저랑 같이 함께 할 요 강의는 심화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제가 이제 이러 분들이 반드시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응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보통 이제 3급에서 4급 정도를 필요로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지금 보시면요. 이 기본은 시험지가 같습니다. 기본에 4급, 5급, 6급이 시험지가 같고요. 그 다음에 심화에 1급, 2급, 3급의 시험지가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50문항, 사지선다로 이루어져 있고요. 50문항이고 심화도 똑같이 50문항이지만 난이도가 조금 더 있습니다. 오지선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지금 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80점을 맞아서 이렇게 4급을 따는 케이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3급이나 2급 정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차라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심화의 과정을 선택을 하셔서 최소의 점수, 그러니까 60점 정도에서 61점 정도를 이렇게 맞추셔서 3급을 따시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하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한번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요 심화 부분을 보게 되면 3급은 60점에서 69점까지, 그래서 70점부터가 이제 2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 80점 이상이면 1급을 이렇게 취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들 응시하시는데 뭐 공부하다 보면요. 나한테 필요한 건 3급이지만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이렇게 1급을 땄다 이렇게 많이 또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더 높은 급수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저는 이제 기본보다 이제 기본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이나 이제 아직 뭐 좀 언어적이나 국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완성이 덜 된 경우에 이렇게 기본을 응시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해 드리지만 이제 내가 취업을 위해서 성인이고 하면요. 준비를 여기에 맞춰서 하시고 3급을 취득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러면
난이도를 좀 한번 볼게요. 결국 요거는 우리가 이제 36회부터 53회까지의 합격률을 보여주는 표인데 이 합격률 안에는 난이도가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그전에는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하는 3단계로 시험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가 요게 이제 47회에 부터는 이게 고급과 심화 2단계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때부터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심화에 응시하시는 분들 많이 생기셨고 그래서 47회 그리고 53회까지 치러졌는데 보시면 좀 들쑥날쑥하죠, 합격률이. 이 말은 난이도도 좀 그렇다는 이야기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편되고 난 다음에 개편된 시험에서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까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치러진 47회 시험에서 보게 되면 뭐 63.8%, 61%, 57%에서 한 평균 60% 정도에서 또 남짓 한 50% 정도 요 사이에 요렇게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우리 이 50회 때 보게 되면 47.6%로 합격률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래서 이때 막 나 취업 바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넘지 못해가지고 막 엉엉 울고 이러신 분들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바로 다음에 치러지는 51회 시험에서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여러분들 쉽게 딸 수 있게끔 다시 해줬죠. 구사일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요렇게 합격률이 확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56% 정도로 이렇게 평균대로 맞춰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래에 하는 건 되게 쉬운 줄 알고 공부했는데 이런 때 시험에 걸려가지고 너무 막 힘들게 합격 못하시고 이런 케이스가 막 발생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당황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그 이전에 개편 이전의 상황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좀 들쑥날쑥해요. 지금 보면 36회 같은 경우 이렇게 70%가 넘게 합격률이 나오다가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일들이 다 사실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은 아니고요. 난이도가 저렇게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또 쉽게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공부를 너무 쉽게만 할 수는 없는 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볼게요. 기준을 잡고 가야 됩니다.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뭐냐라고 하는 기준을 잡고 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일부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온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주변국에서 역사 왜곡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그런데 갈수록 한국사에 대한 위상은 날로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국민들에게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여러분 선발시험, 경쟁시험, 상대평가 시험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점수를 취득하면 인증서가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평가죠.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오면 통과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너무너무 어렵게 나와서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끔 평균적으로 합격률이 한 50%에서 60% 정도가 나와줘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렇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사로서 이제 이걸 준비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요 난이도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한 상태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칙이에요. 지엽적인 공부는 하지 말아라. 특히 이거는 그 전에 공무원 한국사를 준비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우리 되게 어렵게 공부하거든요. 이 공무원 수험가에서는 되게 어렵게 공부를 합니다. 두 문자를 따가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요. 난이도 있게. 근데 거기에 대한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요. 우리가 이 하는 거 공부를 하시다가 또 질문이 들어오실 때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거나 공부를 너무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그럴 땐 좀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강약에 대한 그 공부의 범위를 잘 좀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만점을 향한 공부도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하다가 한국사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내가 이걸 만점에 가까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내가 이거 다 맞을 거야. 나 뭐 옆에 있는 애보다 하나 더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거는 진짜 목표를 위한 나의 최종 목표를 위한 하나의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난 시즌하고 다르게 하나를 더 추가한 겁니다. 대충 공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보면 후기들 제가 이전에 이제 시즌에 강의를 올려드린 거에 여러분들 공부하신 거에 여러 후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얘는 여러분 시험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점수가 나오고 이거를 취득할 수 있고 더 높은 급수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에이, 한능검 정도는 아마 이제 주변에서 얘기 들죠. 공무원 뭐 한국사 공부 조금 했으면 아니면 너 한국사 좀 잘하면 이거 한능검은 그냥 뭐 일주일 안에도 따. 그냥 뭐 대충 강의 듣고 하면 딸 수 있어.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못 답니다. 이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불합격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갑자기 난이도가 어려워졌을 때요, 불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짱 끼고 그냥 강의 듣는 거, 그냥 음악 듣듯이 흘려 듣는 거, 그냥 멍 때리고 보는 거, 필기도구 하나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되고요. 공부를 집중적으로 단기간 안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충 공부 아니라는 거. 이거 여러분 3가지 지키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노하우는 있어요. 빈출 키워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 우리 이제 해커스 교재 안에 조금 이제 빈출이 되는 어떤 키워드들을 진하게 체크 표시를 해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빈출이 되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시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항상 반복이 되는 기출의 정답이 되는 선지, 그 다음에 오답이 되는 선지, 아주 또 이 문항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잘 나오는 선택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접근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한능검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해커스 교재와 이제 제 강의와 같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교재가 되게 재밌게 쓰여졌어요. 그리고 되게 친근하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 않게요. 뭐 여기 이제 스토리로 미리 보기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기서 스토리나 지도나 만화, 사파 같은 걸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념 정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마인드맵의 형태로 다 가지를 쳐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중요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거에 대한 색깔 구분도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자, 뭐 그리고요, 또 이제 밑에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주제가 끝나고 나면요, 그 기출 주제 뒤에 이렇게 문제와 그 다음에 해설이 들어가 있는데 해설이 엄청나게 상세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성을 띠는 이제 문제를 한두 개씩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굳이 이제 나머지 안 풀어드린 이런 문제들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율학습 충분히 가능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도움을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강의 보시면 한 달이면 누구나 한능검 합격하게 하는 뭐 1급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공부를 내가 그 전에 조금 해봤다. 한국사 공부 나는 원래 좀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공부를 조금 해봤다. 이러면요 2주면 무조건 합격해요. 어느 정도 베이스만 있으면. 근데 2주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노 베이스예요. 완전 너무 생기총.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천천히 조금 가셔야 돼요. 그래서 2주는 너무 빠듯하고요. 한 달 정도의 스케줄을 짜셔가지고 날짜를 받아놓는 거예요. 아예 한능검 접수하고 날짜를 받아놓은 다음에 그날 집중적으로 몰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누구나 한 달이면 가능하다는 거. 진짜 생기초 노베이스 다 합격했다고 소식 전해오고 하니까요. 여러분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 70개 핵심 기출을 뽑았어요. 그래서 70개에 해당되는 내용의 중점적 기출을 가지고 이제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개념 정리해 드릴 거고, 강의 수는 총 37강입니다. 조금 많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올인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전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여기에 5강 정도는요. 한 시대가 끝나면 누적적으로 기출 문제를 계속 풀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려 시대 들어가는데 앞에 있는 고대 파트에 대한 문제도 한 번씩 건드리고
선사 파트 다시 끄집어 와서 또 문제를 풀어 드릴 거예요. 복습시켜 드리는 겁니다. 강의에서. 그래서 약간 뭐 최신의 이슈까지 한국사 이슈까지 다뤄서 뭐 5강 정도는 복습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념을 내가 배운다라는 건 한 30강, 32강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는 누구랑 함께 한다고요? 네, 해커스 연미정 쌤과 함께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 시즌에 쉽게 합격하는 한국사 해가지고 올려드렸던 강의입니다. 뭐 수험생분들이요 합격했다고 굉장히 많이 또 후기와 댓글과 뭐 유튜브에 많이들 남겨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보고 또 뭐 굉장히 또 이번에도 열심히 해서 많은 또 합격생들을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할 수 있게 하는 뭐 응원의 글들인데요. 이거는 뭐 제가 자랑하려고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한테 조금 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뭐 너무너무 감사해서 피드백을 좀 드리고도 싶네요.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정말 재밌게 공부 시험 칠 수 있었고 또 뭐 선생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강의 듣고 오늘 89점을 1급 합격했다. 항상 봅니다. 다 지켜보고 있고요. 제가 일일이 다 댓글을 달 순 없지만 뭐 미정이 누나 덕분에 97.1급 합격하고 갑니다. 압도적인 감사네. 압도적으로 감사하네요. 저도. 네. 또 뭐 다른 강의 듣고 이해되지 않는 파트만 보충 영상으로 참고하기도 했는데요. 보충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많이 알고 계셔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교재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강의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의 계획을 좀 짜시면 되겠고 뭐 어려운 정치, 경제, 단어, 시움풀이, 연관된 역사적 사화 등 그토록 모르겠고 어려웠던 한국사 정말 재밌게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너무너무 뭐 저 아름다운 미모 막 이러고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많이들 또 합격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뭐 기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 저와 함께 강의를 같이 하시면서 시험에 응시하실 분들도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현장에서도 수험생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 시험의 난이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임하는 자세 그리고 이 시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공부하다 보면요. 재밌을 때도 있지만 이거 암기해야 되고 시험이라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창 시절에도 한국사 공부 잘 안 했고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이제 딱 내가 이제 취업이 돼서 내가 이제 직장인이 되기 위한 그 첫 걸음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한국사의 전범위를 한번 다 아우르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좀 보는 눈이 좀 달라질 거예요. 내가 그전에 미처 몰랐던 게 우리나라의 역사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의미 있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본론에서 바로 만나서 우리 열심히 또 한번 합격을 위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